유튜브나 블로그 뭐 이런 걸로 수익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플랫폼에서 갑자기 알고리즘이 바뀐다거나 정책 변화가 생겨서 그동안 자기가 해오던 방식에 타격을 입는다거나 갑자기 트래픽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입금되는 수익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앞으로의 채널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식의 꼭 등장하는 게 진짜 사짜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허황된 말을 한다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서 돈을 벌어 챙기는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조금씩 알고리즘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새해가 다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실제로 많은 알고리즘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고 최소 한 1, 2년 이상 꾸준히 플랫폼에서 활동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변화를 어느 정도는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 변화를 저도 최근에 느끼게 되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서 어제 메모장에 제가 잠깐 한번 끄적여봤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알고리즘 정책 변화 직후에 답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위해선 대부분 귀납법으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한두 개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다양한 분야, 카테고리의 데이터가 모이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 막 변화된 알고리즘이나 정책에 대해 단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믿고 걸으면 된다. 일명 믿거. 플랫폼은 사람들을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서 돈을 버는데 마케팅 회사나 대행사 등이 알고리즘을 파악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항상 변화하고 정책을 새로 개정하는 거고 이에 대한 진짜 작동 원리는 플랫폼 운영을 맡고 있는 임원진이나 개발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 정답을 알려주면 분명 대행사니 마케팅 업체니 자기들 돈 벌어보겠다고 난리치면서 플랫폼을 망길로 이끌 게 뻔한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알고리즘 작동 원리의 외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 플랫폼 알고리즘을 완벽히 파악했다, 다 맞췄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이 정도만 들어도 사실 핵심 내용은 다 말한 거라서 이해하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알고리즘을 바뀔 때마다 기존에 영상을 업로드하던 사람들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어떻게 또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까지도 파악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막 하루 이틀 혹은 1, 2주 만에 이걸 파악하고 완벽하게 내가 해답을 찾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브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진짜 크게 나눠보면은 쇼츠와 롱폼으로 나눠볼 수 있고 이제 쇼츠에서도 유튜브 쇼핑 기능을 활용한 쇼츠가 있고 썰 쇼츠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영상들 짜집기하고 한글로 번역해서 올리는 그런 쇼츠가 있었고 롱폼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류의 그냥 브이로그 같은 그냥 혼자서 떠드는 팟캐스트 같은 뭐 그런 영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화려한 영상 편집이 들어가서 그 영상 편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AI를 활용해서 썰을 풀어주는 시니어 썰 채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카테고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카테고리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까지 확인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 한 못해도 2달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웬만한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이라든지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파악하는 데까지는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나 정책이 바뀌면 이걸 사람들이 파악하는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시스템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바뀌게 되고 이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메일로 전달할 때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때도 있고 경로는 다양한데 여튼 이걸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해당 플랫폼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마케팅 업체나 대행사일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본인들이 만든 컨텐츠로 본인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정책에 대해서 빨리빨리 알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알고리즘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어디 대행사나 어디 마케팅 업체에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찾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이게 한 2달, 3달
3달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면 제가 오케이 하겠는데 일주일? 아니면 뭐 길게는 2주에서 한 달도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정답을 찾았다?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카테고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식의 컨텐츠를 올리느냐에 따라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변수가 진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부분의 변수를 다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귀납법으로 추론하는 게 아무리 200개 업체를 맡고 있는 업체라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4년 정도 블로그도 꾸준히 해왔고 그때는 뭐 티스토리 관련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 관련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뭐 오픈톡방도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관련 커뮤니티 활동이나 아니면 오픈톡방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정보도 얻고 막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옵니다. 정책이 변한다거나 알고리즘이 바뀌었을 때 거기 이용자들끼리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해보니 이건 또 안 되더라 라는 식의 본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고 그런 집단안이나 아니면 혹은 커뮤니티 안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실제 결과값이 모이는데 제가 볼 때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토대로 어느 정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유튜브는 지금의 블로그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적용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막 한두 달 만에 저희들이 다 해봤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모든 걸 다 테스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언하는 말이나 혹은 이렇게 확답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플랫폼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이 굴러가는 원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플랫폼이 수익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광고주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이제 플랫폼 측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데 마케팅 업체라든지 광고 업체들이 진짜 제대로 된 컨텐츠가 아닌 오로지 본인들의 업장 혹은 본인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키기 위한 행위로 플랫폼이 망가져버리기 시작한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정보나 혹은 본인이 좋아라 하는 그런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플랫폼은 과거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저는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유튜브도 당연히 비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업체나 대행사들이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파악해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걸 방지하고자 플랫폼은 더 진화하고 더 고도화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고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바꾼 새로운 정책, 어렵게 바꾼 새로운 알고리즘을 오피셜하게 공개할 리는 더더욱 없고요.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찾고 더 많은 플랫폼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그거를 오피셜하게 풀면 분명 누군가는 악용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가 싶기도 해요. 여튼 절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을 100% 파악할 수 없고 본인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언하는 사람은 저는 100% 사기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플랫폼에서 수익화 활동을 최소 2년 이상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요즘에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각 플랫폼마다 이제 알고리즘에 조금씩 변화를 준다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값이나 통계치 이런 거의 수치가 갑자기 급변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조금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일수록 이럴 때 이제 더 빨리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3달 뒤면 바뀐 알고리즘이나 바뀐 정책에 대한 정답과 가장 가까운 그런 내용의 무료 정보들이 어차피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런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돌게 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팔로우만 하시면 충분히 돈을 들이지 않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깨끗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불안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조금 조급함이 느껴지시더라도 일단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거 계속 하시고 계세요. 계속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금 눈으로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조금 자주 눈에 띄는 결과물이 있다면 내 채널 혹은 내 블로그 이런 데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공부해 가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이런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서 허황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